자, 한 이틀 제가 재충전의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자, 2차 곡선까지가 끝났고요. 자, 이제 오늘부터는 벡터로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이제 벡터가 끝나면은 이제 우리는 공간도형과 공간 좌표 이렇게까지 해서 기하를 마무리를 할 거예요. 개념 원리 당연히 연습 문제까지 다 푸셔야 되고요. 샌도 C스텝까지 빈틈없이 차곡차곡 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벡터 하기 전에 벡터의 전반적인 개괄을 좀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야 되는 게 벡터라는 이러한 단원인데요. 상용로그를 한다. 로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 1에서 단위가 큰 수를 단위가 작게 변환하는 완벽히 새롭게 정의되는 이 로그의 세계에 대해서 배웠어요. 즉 A의 X승 이꼴 B라는 이런 것을 우리는 경우에 따라서 로그 A의 B 이꼴 X 완전히 개소리였잖아요. 그죠? 일상적으로 쓰지 않는 이런 개념을 이제 단위가 큰 수를 단위가 작은 수로 변환하는 일종의 변환기 역할, 완전히 로그라는 새로운 세계였었죠. 자, 벡터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벽히 새로운 세계로 정의를 할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힘의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따지겠다가 주요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자, 단수니까 길이만 갖는 것이 아니라 방향도 함께 고려가 되어야 되는 이런 개념인데요. 자, 개괄 보시면 크게 첫 번째, 자, 오늘부터 하게 되는 내용인데요. 자, 이 벡터의 정의 시작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벡터의 연산. 자, 이렇게까지. 자, 그 다음 벡터의 실수배. 자, 그 다음에 위치 벡터. 자, 그리고 벡터의 내적. 자, 그리고 벡터 방정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오늘은 많이 나가면 이렇게 아마 여기까지는 진행하실 것 같은데요. 자, 벡터의 정의. 정말로 이제 벡터라는 것 자체가 무엇인가 아마도 이제 교재 보시면 잘 나와 있을 것 같고요. 개념 자체가. 자, 완전히 벡터 자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배웠으면 벡터의 연산, 즉 이제 우리가 로그의 연산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로그 2 더하기 로그 3은 로그 5가 아니라 로그 6, 그죠? 지인수끼리, 위치 같은 로그의 덧셈은 지인수끼리 곱이다. 여러 가지 새롭게 정의되는, 왜냐하면 정의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세계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벡터의 연산도 완전히 좀 새롭게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2 더하기 3은 5야 이런 개념이 아니라 힘의 합성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배우게 될 텐데요. 자, 그래서 우리는 크게 보시면 벡터의 연산에서는 자, 벡터의 덧셈과 자, 그리고 벡터의 뺄셈 이 정도까지 다루게 될 것 같고요. 자, 벡터의 곱은 아니지만 곱에 대응되는 개념으로서 이 내적까지를 배우게 될 거고요. 나눗셈에 대응되는 개념은 이제 고등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배우고요. 자, 벡터의 실수배. 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은 뒤에 이제 이어서 이제 위치 벡터. 얘가 이제 사실대로, 그러니까 사실상은 이 시점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이런 개념인데, 이 시점을 이제 공간상에서 뭐 혹은 좌표 평면상에서 공간상에서 정말 이 시점과 종점 그리고 방향성 자체가 대단히 무수히 많은 이런 벡터의 세계를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모두 옮겨놓을 수 있다면 좌표화가 가능해지거든요. 즉 좌표 평면상에서 배웠던 모든 성질들을 이제 그대로 통용시켜서 계산할 수 있는 이런 내용이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아마 벡터의 내적에서는 자, 벡터의 사익각. 자, 그러니까 방향성에 대한 철저한 탐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방향성, 그러니까 두 개의 방향성을 갖는 벡터 사이의 사익각의 크기에 대한 탐구.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사실상 벡터 방정식은 그닥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공간 벡터가 빠졌기 때문에 좌표 평면상에서의 직선 방정식이나 원 방정식은 우리가 수학상에서 배워왔던 그것들과 그냥 통용해서, 그러니까 그것들이 오히려 더 쉬운데 기본적으로 벡터 방정식을 다루는 이유는 공간상에서의 직선이나 공간상에서의 평면 방정식을 다루기 위한 기초 단계였지만 사실상은 그닥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교육과정에 편제되어 있으니까 여기까지는 다루도록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정의, 벡터란 무엇인가? 자, 가장 기본적인 연산, 벡터의 덧셈과 뺄셈 어떻게 표기할 거, 어떻게 계산할 거고, 자, 벡터의 실수배, 즉 평행 조건과 연결되는 이런 내용인데요. 여기까지를 한번 좀 보실 것 같아요. 자, 잠깐 역시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개념 부분 그리고 보기에 나와 있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 먼저 점검하고 수업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래서 벡터란 방금 얘기했듯이
힘의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띠고 있는 이러한 개념들이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방향만 따지겠다는 것도 아니고요. 단순히 길이만 따지겠다는 개념도 아닐 거고요. 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벡터라는 것은 시점과 종점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이 직선이나 선분이 아닌 반직선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점 A에서 시작하고요. 자, 이렇게 점 B에서 끝나서 이러한 방향, 화살표로 표기를 할 거고요. 자, 이 정도의 방향, 물론 좌표 평면상에서는 360도, 되게 무한히 많은 방향성을 띨 수도 있고요. 자, 그것이 공간상으로 확대된다면 더더욱 다양한 방향성을 띠게 될 텐데 어쨌든 이 정도의 방향을 가지고 있고 자, 종점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길이를 이만큼 가져 뭐 3cm면 3cm, 3m면 3m 이런 힘의 크기라고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이러한 길이와 이러한 방향성을 함께 갖고 있는 이러한 것들을 벡터의 개념이라고 보실 거고요. 자, 역시 시점과 종점 순으로 A, B 반직선 표기하시고 벡터다 이러한 표기 AB 벡터다 이렇게 읽으실 겁니다. 자, 이때 경우에 따라서는 시점과 종점이 바뀌는 개념도 등장을 할 거고, 그죠?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제 시점이 B가 되고요, 종점이 A가 되는 이런 B, A 벡터다 이런 표현이 되기도 할 것이고요. 자, 그것은 우리가 뒤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하겠지만 역벡터의 개념이 될 겁니다. 자, 결과적으로 BA 벡터는 마이너스 AB 벡터 역벡터다라는 개념으로도 쓸 수 있고요. 자, 어쨌든 방향성이 이렇게 나가든 방향성이 이렇게 나가든 전체 길이가 얼마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자, 그 힘의 크기만 따지겠다, 즉 길이만 따지겠다라는 개념은 절대값 표기하여서 자, 힘의 크기만 따지면 절대값 AB 벡터 이러한 표기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점 하나만 가지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힘의 크기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자, 이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0벡터다 이러한 표현. 그러니까 실수 체계에서 0의 개념대, 그러니까 0에 대응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3 더하기 0도 0이고요. 방향성도 함께 갖고 있지만 방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자, 내적에 해당했을 때도 역시 0이 될 겁니다. 곱이라는 개념이었죠.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벡터의 개념 자체가 무엇인가? 힘의 크기와 방향성을 함께 따지겠다. 시점과 종점의 의미, 그것들에 대한 표기법이나 기호 자체는 반드시 숙지하셔야 되고요. 자, 역시 서로 같은 벡터라는 것은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벡터를 같은 벡터다. 즉 위치는 다를지언정 이것을 이제 우리가 A 벡터인데 다른 위치에서 다른 공간에서 동일한 길이와 동일한 방향을 갖는 B 벡터가 있다면 위치, 즉 시점과 종점이 달라도 방향과 크기가 같아. 이런 것들은 우리 벡터의 동치, 즉 벡터가 서로 같다라고 표현을 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역벡터 아까 이야기했었죠. 힘의 크기 똑같지만 방향만 반대인 것. 자, AB 벡터의 역벡터는 BA 벡터로서 마이너스 AB 벡터다,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실 수 있는 자, 가장 기본적인 용어의 정리입니다. 자, 그래서요, 사실상은 이제 벡터의 덧셈까지는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던 탱그램 같은 거예요. 그냥 기본 도형 가지고 하는 건데요. 자, 다음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cm인 정육각형. 그러니까 사실상은 제가 초반에도 이야기했지만 벡터라는 개념은 공간 벡터 이전까지는 중학교 도형이 상당히 많이 중요해져요. 중학교 때 배웠던 정담면체나 삼각형, 사각형들에 대한 성질, 닮음 자, 모두 심화복습 하셔야 됩니다. 자, 초반에는 사실 심화복습까지도 필요 없죠. 정육각형에 대한 탐구를 우리 안 해보고 오신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고요. 자, A, B, C, D, E, F 가운데 있는 5까지 자, 문제 보시면요. DE 벡터 확인해 보실까요? DE 벡터와 같은 벡터, 즉 너와 힘의 크기와 방향이 모두 같은 것. 자, 확인해 보시면 CO 벡터 하나 존재하고요. 자, OF 벡터도 역시 그 크기, 즉 길이죠. 길이와 방향이 모두 동일한 벡터로서 존재할 겁니다. 하나 더 있나요? BA 벡터도 역시 동일한 벡터로서 존재를 하겠죠. 자, BC 벡터와는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 BC 벡터와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것. 바로 BC 벡터의 역벡터인 CB 벡터 존재할 것 같고요. DO 벡터, OA 벡터, EF 벡터 표기하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자, BC 벡터의 크기를 구하시오. 단순히 너의 길이를 구하시오. 1인 거 어렵지 않고요. AE 벡터의 절대값, AE 벡터의 절대값, 너의 길이를 구하시오. 한 변 길이가 1짜리인 정삼각형의 높이 자, 2분의 루트 3. 자, 근데 그것이 두 개 있네요. 그냥 루트 3이라는 거. 어때요? 전혀 어렵지 않죠. 이걸 가지고 무슨 이과부 시험을 부립니까? 중학교 수준으로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그죠?
자, 뒤에 넘어가셔도요. 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이 벡터의 연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그래서 이 벡터의 덧셈입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삼각형법과 평행사변형법. 자,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도형적인 관점과 자, 대수적인 관점을 모두 병행해서 대응적으로 살펴보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중학교, 초등학교 때 아마 이런 과학책에서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 이만큼 무게가 있는 상자. 자, 말 한 마리가 이렇게 끌고요. 말. 자, 말 두 마리가 이렇게 끌어요. 자, 그럼 여기 일정한 무게를 갖고 있는 짐은 말 두 마리의 힘이 더 크니까 이렇게 딸려가겠네? 아닌 거죠. 자, 아마도 요 가운데서 쭉 같이 동시에 이렇게 끈다라고 생각하면 얘는 이 라인 따라서 쭉 갈 것 같지 않나요?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한 번쯤은 보신 적이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따라갈 거야.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것을 조금 더 이 벡터의 세계에서 정의를 완벽하게 그죠? 정해놓고 쓰는 겁니다. 첫 번째 삼각형법이죠. 자,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A, B 벡터. 자, 시점이 다시 한번 B가 되고 종점이 C인 자, 이러한 이 벡터를 B, C 벡터라고 보신다면 즉 A, B 벡터 플러스 B, C 벡터는요. 자, 삼각형법에 따라서 자, 최종적으로는 이 정도의 힘의 합성으로 결론이 지어질 것이고 자, A, C 벡터가 되겠지. 대수적인 관점은요. 두 개 더해지는 벡터에서 종점, 시점이 동일할 때는 상쇄되어서 그냥 AC 벡터가 되겠지. 이렇게까지 대수적인 관점도 같이 보시면 더 좋고요. 자, 평행사변형법은 대수적인 관점 없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A, B 벡터. 자, 이렇게까지 A, B 벡터. 그 힘의 크기의 합성은요. 자, 그대로 얘랑 평행이면서 길이 같은 평행사변형을 만들어서 최종적으로 그 교점을 C라고 보시고요. 그대로 평행사변형의 대각선만큼 힘의 합성이 이루어지겠다. 익숙하지 않으셔도요. 마치 로그의 세계처럼 빠르게 이 벡터의 세계에 적응하시면 좋아요. 자, 이런 것들 두 가지를 우리는 벡터의 덧셈, 가장 기본적인 연산으로 설정할 겁니다. 자, 벡터의 덧셈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벡터의 뺄셈은 이 덧셈을 가지고 정의시킬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연습하셔야 되고요. 자, 벡터의 이 덧셈에 대한 연산 법칙, 교환 법칙, 결합 법칙 성립합니다. 즉 2 더하기 3이나 3 더하기 2가 성립했던 것처럼 결합 법칙 마찬가지고요. 0벡터 더하시면 자기 자신, 역벡터 서로 더하시면 그냥 그 힘의 크기 합성은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일단 덧셈 연습을 좀 먼저 해볼게요. 그림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대수적으로 접근하시라고 했으니까요. A, B 벡터랑 B, C 벡터를 먼저 살펴보시면 두 개 더해지는 벡터의 종점과 시점이 일치. 자, 어차피 벡터는 교환 법칙이 성립했기 때문에 먼저 더하셔서 자, A, C 벡터로 만드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C, D 벡터까지를 최종적으로 계산해 보신다면 아마 A, D 벡터 이러한 표기도 가능해질 것 같죠. 자, 이해하셨나요? 자, 느낌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자, A라는 점이 있고요. 시점. 자, B라는 점이 있을 것이고요. 자, C라는 점이 일단 있을 때 교환 법칙 성립하니까 A, B 벡터. 그 다음에 D라는 점도 있으니까 일단 설정해 볼게요. 자, 그래서 먼저 교환 법칙을 통해서 A, B 벡터 더하기 AC 벡터는 삼각형법에 의해서 AC 벡터가 되는데 그렇게 생긴 이 AC 벡터와 CD 벡터를 새롭게 잇는다면 다시 한번 삼각형법에 의해서 AD 벡터가 남겠지. 이렇게 도형적인 접근도 가능할 겁니다. 자, 마찬가지 원리겠죠? 자, 빠르게 한번 살펴보시고 시점 종점 맞출 수 있나? 가능하죠. RR. 자, QS의 벡터 이렇게까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고요. 다시 한번 ST 벡터 합쳐보시면 자, QT 벡터 만들어질 것이고요. 이해하셨나요? 어디까지 했죠? ST.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PQ 벡터 교환 법칙 성립할 것이니까요. 자, QT 벡터 마저 합쳐 보신다면 아마 PT 벡터의 결론을 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역시 도형적인 관점 성립합니다. 네, 촬영 잘 되고 있죠? 자, 오늘 날씨가 무지하게 춥네요. 그죠? 오지게 춥다 진짜. 자,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셔서요.
스페이스바 잠깐 누르시고 역시 벡터 뺄셈을 다시 그러니까 미리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역시 로그 생각하시면 편하다고 했어요. 완벽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지금 이 벡터의 세계에서 정의하고 있는 벡터란 무엇인가? 그 표기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읽을 때 어떻게 읽지? 덧셈. 즉 2 더하기 3의 느낌이 아니었잖아요. 힘의 합성의 개념이었던 것처럼 벡터의 뺄셈도 완벽하게 새롭게 2-3 이런 개념이 아니죠.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벡터의 이 덧셈에서 이제 유래가 되는 거거든요. 기본적인 내용은 이거예요. 잘 보시면 여기 보지 마시고 새롭게 그냥 제가 쓸게요. 자, 시점이 A고요. 종점이 B인 벡터를 A, B 벡터. 자, 다시 한번 시점이 B고 종점이 C인 벡터를 A, C 벡터. 자, 그럼 우리 삼각형법에 의해서 벡터의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자, A, B 벡터와 B, C 벡터를 더한다면 자, 그것은 누가 돼? 자, 삼각형법도 마찬가지고 대수적인 관점도 마찬가지였죠. 자, A, C 벡터가 되는 거였어 라는 얘기에서 자, 좌우변이 같은 함등식입니까? 자, 너를 이항시켜 보시면 아마 이런 결론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A, C 벡터 마이너스 자, B, C 벡터. 자, 그것은 얼마 됩니까? 자, 벡터의 뺄셈은 그래서 방금 얘기했듯이 완벽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자, 여기 보지 마시고요. 자, 여기를 좀 먼저 볼게요. 벡터의 뺄셈 정의하기 시작할 겁니다. 시점이 A고 종점이 B인 이런 벡터를 A, B 벡터라고 표기해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시점이 B고 종점이 C인 이런 벡터를 우리가 B, C 벡터라고 봤을 때 자, 분명히 우리가 A, B 벡터 플러스 B, C 벡터. 자, 삼각형법도 마찬가지고 대수적인 접근도 마찬가지였고요. 최종적으로 A, C 벡터가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었어요. 자, 이건 분명히 벡터의 덧셈에 의한 정의에 의한 계산이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A, B 벡터를 자, 우변으로 싹 이항해 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를 좌변에 놓으시고요. 자, 이걸 어차피 항등식이니까요. 우변. 자, BC 벡터가 되는데 단순히 참 말도 안 되지만 이게 벡터 뺄셈의 정의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런데 정의는 말 그대로 이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고요. 참 어거지인 느낌이 강해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그냥 빨리 받아들이시는 게 편하고요. 자, 받아들이실 때 지금 이 내용이 더 중요하거든요. 자, 잘 보셔야 돼요. 자, 두 벡터의 뺄셈은 아무 때나 정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 벡터의 덧셈을 가지고 약간은 어거지, 그죠? 느낌으로 접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 때나 정의되는 것이 아니고요. 자, 두 벡터를 빼고 싶을 때는 반드시 벡터, 빼고 싶은 두 개의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빼고 싶은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그 벡터의 뺄셈이 정의가 됩니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리고 그 결과는요. 자, 빼고 싶은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함을 확인해 보셨다면 남은 성분 종점끼리의 역순인 BC 벡터가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훨씬 더 편하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벡터의 내적 이전까지는 이 벡터의 뺄셈이 정말 많이 중요합니다. 자, 왜냐? 벡터의 뺄셈, 즉 결과적으로 BC 벡터는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AC 벡터 마이너스 AB 벡터 우리가 이 과정을 저는 개인적으로 이 벡터를 분해한다. 그냥 분해하는 것이 아니라 뺄셈을 이용해서 위치 벡터로 분해한다라는 표현을 제가 자주 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은 위치 벡터가 거의 이 벡터의 9할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평면상 혹은 이제 나중에 공간으로 넘어가시면 물론 이제 우리는 배우진 않겠지만 평면상에서 무수히 많은 벡터가 있는데 우리는 이 벡터의 뺄셈의 정의, 그러니까 덧셈과 뺄셈의 정의를 이용해서 어떤 벡터도 충분히 위치 벡터로 분해시킬 수 있을 것이고요. 위치 벡터의 목적은 사실상 위치 벡터, 시점을 내 마음대로 바꾼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모든 벡터를 다 변환시킬 수 있다는 이 느낌이 나중에는 좌표화의 이 과정을 통해서 좌표 평면상에서 배웠었던 모든 성질들을 그대로 공유해서 이 벡터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위치 벡터를 하기 위해 이전 단계죠. 이 벡터의 뺄셈은 정의 자체도 중요하고요. 이 연산 자체를 빠르게 그죠? 몸에 익혀 두셔야 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사실상 이 벡터의 덧셈에 의해서 정의가 되지만 우리는 오히려 그죠? 우리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그죠? 시점이 동일할 때만 이 벡터의 뺄셈은 정의가 될 것이고 자, 그 결과는 그죠? 남은 성분의 역순이다. 이렇게까지 살펴보시는 게 받아들이시는 게 더 좋다. 자, 그래서요. 이제 이 덧셈과 뺄셈의 혼합 연산을 좀 이제 진행을 할 건데요. 자, 보시면 다음과 같이 벡터의 덧셈과 뺄셈이 있습니다. 자, 벡터의 덧셈과 뺄셈에서 자, 제시되어 있는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자, 각 꼭지점 A, B, C, D. 자, OA 벡터 이만큼을 우리는 A 벡터다라고 이름을 따로 붙였죠. 자, 그 다음에 OB 벡터 이만큼을 자, 우리는 B 벡터다 따로 이름을 붙였어요. 자, 평행사변형의 성질,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한다. 마주보고 있는 이 두 쌍의 대변이 길이가 서로 같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자, 1번 문제 그렇다면 이 AB 벡터를 한번 스몰 a 그리고 스몰 b 벡터로 표현을 해봐 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a, b 벡터는 이렇게까지 제시가 되어 있네요. 자, 그러니까 너 더하기 너는 너야 이러한 표현 가능하잖아요. 그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벡터의 덧셈정입니다. 즉, 이 삼각형법에 의해서 OA 벡터는 스몰 a 벡터로 표기를 하기로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AB 벡터는 이름이 없고요. 너를 가지고 스몰 AB로 표현하고 싶은 것이니까요. 너는 자, 최종적으로 B 벡터가 되겠지. 이러한 느낌으로써 자, 사실상은 AB 벡터 이꼴 자, B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표기도 가능해지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사실상은요. 대수적인 접근을 해보셔도요. 자, AB 벡터는 사실상 B 벡터, 스몰 B 벡터가 뭐였죠? OB 벡터였잖아요. 그죠? 시점과 종점에 의한 표현 자체가. 자, 스몰 A 벡터는요. 자, OA 벡터 아니었을까요? 자,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어때요? 실제로 시점이 동일한 벡터에서만 다음 같은 뺄셈이 정의가 되고 남은 성분의 역순으로서 AB 벡터가 되겠지. 어렵지 않죠? 자, 익숙해지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우리가 로그 처음 배울 때 생각해 보시라고 했어요. 계속적으로. 참 처음에는 와닿지 않았지만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우리는 로그 2의 4가 2라는 값이 되는구나. 로그 2의 3은 1과 2 사이에 있는 근사값이 되는구나가 익숙해진 거지. 사실 로그 진짜 개소리거든요. 그죠? 말도 안 되는 걸 이렇게 정의해서 쓰기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벡터의 느낌, 벡터의 세계도 완전히 새롭게 정의되는 세계이기 때문에 이 벡터 세계에 최대한 익숙해지는 게 관건이라고요. 자, 보시면 두 번째 BC 벡터 확인해 보실게요. 너를 표현하시오 이 얘기인데요. 자, 당분간 정의대로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나가는 OB 벡터가 B 벡터고요. 자, 나는 BC 벡터를 표현하고 싶은데요. 자, 요렇게 나가는 것이 A 벡터였으므로 요렇게 어차피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의 길이, 그러니까 대각선은 서로를 2등분하니까 이 길이 두 개 쪼개지는 게 같을 거예요. 자, 그런데 방향이 이렇게 표현되는 이 벡터가 스몰 A 벡터였다면 길이는 같은데 방향만 그대로 바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이 그림에서는 OC 벡터 정도가 되겠네요. 이렇게 표현되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표현도 가능해질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B 벡터, 자,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나가는 BC 벡터 이 두 개의 합은 삼각형법에 의해서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표기도 역시 가능해질 것 같고요. 자, 그래서 BC 벡터라는 것은 자, 충분히 우리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런 표현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이해하셨나요? 자, DA 벡터 한번 가볼까요? 똑같네요. 그죠? DA 벡터. 요렇게 나가는 요 벡터 표현하고 싶은 거거든요. 자, 요렇게 나가는 것이 B 벡터였죠? 그럼 너도 B 벡터 되겠지? 이해하셨나요? 자, 요렇게 나가는 거 A 벡터였죠? 자, 그렇다면 이놈 더하기 이놈은 삼각형법에 의해서 즉 B 벡터 플러스 A 벡터 너는 그냥 DA 벡터가 되겠지. 자, 충분히 어렵지 않은 내용으로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개념은 벌써 끝났어요. 가장 기본적인 벡터의 연산과 그 정의와 기본적인 연산에 관한 내용이었는데요. 자, 연습 문제로 이 몇 가지 좀 문제를 확인해 보실 거예요. 자,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 ABCDEFE 확인하시고요. 자, 설정 자체를 보시면 한 편 길이는 안 나와 있고요.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자 우리가 A 벡터, 같은 벡터 OC, FO, EB 벡터 확인해 보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F 벡터를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는 B 벡터, 자, 너를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라고 잡았는데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은 EF 벡터. 지금 확인해 보시면 너를 표현해달라 이 얘기거든요. 자, 그러니까 너는 뭐 주황색으로 좀 한번 가볼게요. 너를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제 생각엔 어쨌든 이 삼각형 안에서 결정이 지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자, 보시면 이렇게 나가는 벡터는 지금 제시되어 있는 스몰 b 벡터와 동치입니다. 방향 같고 길이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나가는 이 벡터는 a 벡터 역시 방향 같고 크기 같거든요. 보시면 a 벡터랑 b 벡터 합치시면 삼각형법에 의해서 F2가 돼요. 즉 a 벡터 더하기 스몰 b 벡터 이꼴 자 삼각형법에 의해서 F2 벡터가 되는 것이지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나는 그런데 EF 벡터를 알고 싶어요. 그죠? F2 벡터의 역 벡터가 EF 벡터 아닐까요? 변 마이너스 즉 마이너스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 이꼴 마이너스 F2 벡터가 되는데 자 F2 벡터의 역 벡터는 마이너스 만나니까 플러스로 바뀌면서 EF 벡터가 전혀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한 문제 더 볼까요? 자, 85번 문항이죠. 역시 정육각형에서의 이야기인데요. 자, 그림 확인하시고요. 제시 설정되어 있는 내용 확인해 보시고요. 자, 이만큼을 우리는 A 벡터다. 자, 이만큼을 자 우리는 B 벡터다 라고 놓고 보시고요. 자, 초반에는 좀 도형의 느낌적인 내용이 중요하거든요. 언제가 제일 길겠지? 언제가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지? 이 내용이 느낌적인 내용이 좀 느낌이 와닿았다면 중등 수준에서 심화복습 과정에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가 기하적으로 증명되면 더 좋고요. 자, 어쨌든 그러면 우리는 DF 벡터를 한번 표현해봐 이 얘기인데요. 자, 뒤에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다루겠지만 벡터의 실수배라는 게 있어요. 즉 실수배 2배, 3배, 4배 이런 것들이겠죠. 자, 예를 들어서 길이가 1짜리 이런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럼 이 A 벡터는 벡터 A 벡터의 2배라는 얘기죠. 2배를 시키겠다는 얘기는 힘의 크기가 2배가 된다는 얘기지 방향이 2배 뭐 이런 개념은 없잖아요. 즉, 벡터의 실수배의 가장 이 키포인트는 무엇이냐면 뭐 2분의 1배 혹은 2배 길이를 늘리고 줄이는 이런 과정에서 벡터의 방향이 바뀌진 않겠다. 즉 A 벡터가 다음 벡터가 왔다면 이 A 벡터는 정확히 너의 길이의 2배가 되면서 방향성이 유지가 돼.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니까 A 벡터의 마이너스 2분의 1배라는 실수배. 즉 방향 바뀌고요. 길이는 절반으로 줄어든 이만큼을 의미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벡터의 실수배의 느낌을 조금 가져가셔야 되는데 D2 벡터를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요. 설정되어 있는 스몰 a 그리고 스몰 b 벡터로만 표현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지요.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도요. 그대로 평행 이동시켜 본다면 요만큼 즉 D2가 아니라 DF 벡터였죠. DF 벡터와 CA 벡터가 동치라는 거, 즉 같은 벡터, 크기 같고 방향 같은 동치라는 거 어렵지 않게 확인해 보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보시면 삼각형법에 의해서 이 문제는 실수배까지는 크게 필요 없을 것 같긴 하네요.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자, 이것이 CA 벡터가 되며 C 벡터와 곧 DF 벡터는 동치야. 이런 내용 확인해 보실 수가 있네요. 그죠? 어차피 어렵지 않게 1과 1 실수배까지는 아직 필요 없겠죠? 아직 실수배를 다루지 않았으니까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한 문제를 더 다루게 될 건데요. 자, 다음 같은 타원방 정식은 이제 우리가 앞전에서 이미 2차 곡선에서 배웠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자, y가 0일 때 x의 값 2개가 3이고요. 자, x가 0일 때 y가 2개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 정도 되시겠고요. 자, 긴 놈 제곱에서 짧은 놈 제곱 빼니까 4가 남네요. 초점 좌표는 틀마 2 정도 될 것 같고요. 이러한 형태의 타원을 일단 그려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제시되어 있는 타원방 정식이고요. 자, 이 타원 위에 있는 이밀점 P와 그 초점 두 개에 대해서 지금 PF 플러스 PF 프라임. 자, 여기 있는 2,0을 F, 다른 초점 F 프라임이라고 놓을게요. 자, 이때 이 두 개 벡터의 합의 최대값을 구하실 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실게요. 지금 점 P가 여기 있다면
이놈 벡터랑 이놈 벡터 두 개의 합인데요. 그죠? 이해하셨어요? 무슨 얘기인지? 자, 타원도 역시 x축 대칭이면서 y축 대칭이기도 하고 원점 대칭인 도형이거든요. 자, 이 두 개 벡터의 합, 평행사변형법에 의하자면 자, 그대로 점피가 대칭 이동된 점 P' 놓으시고요. 평행 만드셔서요. 자, 이 상태, 점 P는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때 생기는 두 힘의 크기 합성은 이만큼이네요. 원점 지날 수밖에 없겠죠. 이해하셨어요? 자, 혹은 점 P가 여기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너 더하기 너는 자, 그대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너만큼이 될 거예요. 이해하셨죠? 언제겠어요? 당연히.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자, A 벡터 길이 1이고요. B 벡터 길이 1이 된다라고 쳐봅시다. 뒤에서 이제 이 내적을 배우면 더 확실하게 와닿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어쨌든 사이각이 계속 변하면서 길이는 똑같아요. 자, 지금 같은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생긴 이 길이. 그런데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A 벡터랑 B 벡터의 크기가 서로 똑같아요. 길이가 1부터 동일할 때 사이각이 점점 커진다라고 한번 쳐볼게요. 사이각이 점점 더 커진다. 그죠? 그럼 이 대각선의 길이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지 않나요? 심지어 A 벡터랑 B 벡터가 크기는 서로 같은데 방향이 정반대라고 한다면 어때요? 두 힘의 크기 합성은 그죠? 역벡터, 그죠? 0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이각이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평행사변형법에 의한 그 힘의 합성의 크기의 결과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사이각이 점점 줄어들어서 0에 수렴한다면 A 벡터랑 B 벡터가 평행일 때 그냥 두 배가 돼버리는 이런 느낌 아닐까요? 이게 제일 긴 상태겠죠. 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제 생각엔 점 P가 여기 또는 여기가 있어서 이만큼 더하기 이만큼, 그죠? 요때가 이제 제 힘의 크기 합성 가장 긴 상태가 된다. 어렵지 않게, 그죠? 직관적으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 것이고요. 여기 3, 여기 마이너스 2니까 이만큼 힘의 크기. 어차피 평행인 합성의 크기는 그냥 배수로 늘어나는 거니까 5가 되는 것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1이었으니까 1까지 더한 6이라는 이 크기가 이 힘의 합성에서 가장 큰 상태가 되는 거겠죠.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벡터의 실수배 실수 K랑 벡터를 곱했다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보면 실수 루트 3, 뭐 마이너스 3, 뭐 0, 5 방향성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죠. 실수 5라는 숫자에 방향성이 존재하나요? 그런 건 아니죠. 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벡터의 실수를 곱했다는 얘기는 길이, 즉 절대값, 힘의 크기죠. 방향성은 무시한 채 힘의 크기만 늘리고 줄인다라는 개념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앞전에 그러니까 초반은 아니고 문제 풀 때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자, 이만큼을 이제 우리가 A 벡터다라는 표기를 한번 해보신다면, EA 벡터다라는 것은 방향성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즉 거기다 2배를 했다는 얘기니까 힘의 크기만 2배로 늘어난다. 0 곱하기 A 벡터는 당연히 0 벡터로 줄어드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A 벡터다. 마이너스 2분의 1을 했으니까 방향이 반대로 바뀌면서 크기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는 게 벡터의 실수배. 큰 내용은 아니죠. 사실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역시 결합법칙, 분배법칙 성립한다. 어려운 개념 아니고요. 자, 그런데 사실 이 벡터의 실수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벡터의 평행 조건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벡터의 평행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이 벡터 두 개가 방향이 같다는 얘기거든요. 힘의 크기는 달라도 돼요. 자, 그러니까 이런 개념이죠. 애초에 이것이 A 벡터였고요. 자, 애초에 이것이 B 벡터였으면 너는 어떻게 하셔도, 그죠? 아직 우리가 내적이나 외적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방법을 취해도 이 벡터의 방향성을 맞추긴 힘들어요. 그죠? 자, 그런데 애초에 이만큼이 이제 C 벡터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개념이죠. A 벡터랑 B 벡터가 동치, 즉 같은 벡터가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애초에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요. 자, 하지만 애초에 방향이 똑같은 C 벡터가 존재한다면 A 벡터의 크기를 실수배, 우리가 방금 했었던 실수배를 통해서 적절히 늘릴 수, 뭐 혹은 줄일 수만 있다면 정확히 C 벡터와 일치시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착안하신다면, 자, 결과적으로 A 벡터와 자, B 벡터가 서로 평행이다라는 이 개념은 쉽게 얘기해서, 자, A 벡터도 좋고 B 벡터도 좋아요. 쉬워 보이는 쪽에
실수 K를 곱했더니 그 두 개가 일치한다, 같아진다라는 이런 실수 K 값이 존재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성이 달랐다면 아무리 실수 K별 해도 두 개가 같아질 리는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애초에 방향성이 다르다면 이렇게 실수별 했을 때 두 벡터가 서로 일치하는 실수 K가 존재하지 않겠다는 얘기고요. 자, A 벡터랑 B 벡터를 놓고 보셨을 때 A 또는 B 벡터, 쉬워 보이는 쪽에 실수 K를 곱하셨을 때 두 개가 일치하는 이러한 실수 K가 존재할 수 있다면 애초에 방향성 자체는 같았기 때문에 평행할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얘기로 받아들이시면 좋죠. 자, 한 직선에 있다는 얘기는 어쨌든 그러니까 AB 벡터, AC 벡터 방향이 같기 때문에 역시 실수배를 통해서 서로 같은 벡터로 만들 수 있는 실수 K가 존재하겠다. 마찬가지겠죠. 자, 어려운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역시 문제로 좀 적용을 시켜볼 겁니다. 역시 참 육각형 많이 나오는데요. 자, AB 벡터 다음과 같이 설정이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이 A 벡터, 이것이 B 벡터입니다. 한 두 개만 좀 짚고 넘어가죠. 자, C2 벡터 확인해 보실게요. 자, 다음 AB 벡터를 가지고요. C2 벡터를 표현해 보시오. 이것은 사실상 이 힘의 합성 개념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 요렇게 나가는 것을 이제 우리가 B 벡터와 동치라고 보실 수 있고요. 확인하셨나요? 자, A 벡터, 이만큼이 A 벡터인데요. 그것의 2배, 즉 여기도 이제 A 벡터가 되는 것이니까요. 이만큼은 자, 우리가 이 A 벡터다 이런 표기 가능해질 거거든요. 뭐 어떤 식으로 설계를 하셔도 괜찮고요. 삼각형법에 의해서 자, 얼마입니까? 이 A 벡터와 자, C2 벡터라는 것을 합쳤을 때에는 자, B 벡터가 되겠지? 이런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자, C2 벡터 넣어놓고 자, B 벡터 마이너스 2A 벡터야 이렇게 보셔도 괜찮다는 것이죠. 자, 어렵지 않죠? 앞전에서 이어왔었던 벡터의 덧셈과 뺄셈 계속 연장선상에 있다. 자, 이 B 벡터 한번 확인해 보실게요. 이 B 벡터 넣을까요? 자, 보시면 이 B 벡터 자, 여전히 우리는 요만큼을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는 B 벡터다 라고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이해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자, 그 다음에 A 벡터 동치니까 요렇게까지 A 벡터다. A 벡터, A 벡터 동치, B 벡터, B 벡터 동치. 자, 그럼 일단 우리 요만큼에만 좀 집중을 한번 해볼게요. 그죠? 보시면 B 벡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O 벡터 한번 거쳐갈 건데요. 자, 그것은 OF 벡터, 삼각형법에 의해서 OF 벡터는 A 벡터의 역벡터 아닌가요? 즉 마이너스 A 벡터다 이런 표기도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O 벡터는 자, 역시 경우에 따라서 마이너스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표기가 가능해지는데 자, 우리는 이 O가 아니라 이 B 벡터를 원하는 것이고요. 이 B 벡터는 이 O 벡터의 그대로 2배죠. 자, 그래서 이 B 벡터는 그대로 2배 순서 좀 맞춰볼까요? 마이너스 A, 이 마이너스 2 곱하기 뭐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런 표현도 가능해지겠죠. 자, 어렵지 않고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벡터 X를 A, B를 통해서 표현해달라라는 얘기가 되는데요. 자, 보시면 등호가 있다는 것은 좌우 변이 서로 같은 벡터다. 일단 벡터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애초에 뭐가 같아야 돼요? 애초에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길이를 맞춘다, 즉 힘의 크기를 맞춘다는 것은 실수배를 통한 그 다음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좌변 먼저 쭉 전개를 해보시면 자, 이 A 벡터고요. 대수 연산과 혼합적으로 사용하셔도 괜찮아요. 이 X 벡터, 자, 마이너스 6B 벡터고요. 자, 플러스 얼마 되죠? 3A 벡터. 이것이 곧 X 벡터가 되고 싶은데 이것을 만족하는 X 벡터. 이것은 그냥 대수 연산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넘겨볼까요? 자, 좌변에서 X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대로 마이너스 플러스 5A 벡터 마이너스 6B 벡터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5A 벡터 플러스 6B 벡터다. 자, 어려운 내용 아니고요. 역시 마찬가지의 문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이죠? 필수의 6번입니다. 자, 다음과 같이 두 개의 벡터 A, B 벡터가 있을 때 두 개의 벡터 A, 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뭐냐면 애초에 방향성 자체가 달랐다는 얘기예요. 즉 실수 K배를 통해서 길이를 맞출 수 있다고 하더라도 방향성 자체를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겠다는 얘기는 A 벡터 그리고 B 벡터를 놓고 보셨을 때 둘 중에 아무 쪽에나 실수 K를 곱했을 때 AB 벡터와 실수 K 곱하기 B 벡터가 성립하는 그죠? 자, 실수 K가 존재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으로 보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AB 벡터가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는 것이지 방점 자체가 얘네 두 개가 성립하지 않겠다 이렇게 찍히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AB 벡터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서로 다른 문자일 때, 서로 다른 벡터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실수배와 이 힘의 합성을 통해서 다음 같은 항등식이 성립하고 싶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다음 같은 항등식이 성립하고 싶어요. 결과적으로 네가 1이고요. 자, 네가 2가 되고 싶어. 이런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시죠? 무슨 얘기인지 그다음 어렵게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는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역시 AB 벡터가 서로 평행하지 않다. 그러니까 역시 평행하지 않다의 방점을 찍히시면 안 돼요. 자, AB 벡터가 서로 다른 벡터일 때 자, 새로운 P 벡터, 그리고 Q 벡터, 그리고 R 벡터를 A, B, 그리고 실수 K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했을 때 결과적으로 어디에 방점이 찍히셔야 되냐면요. 지금 새롭게 만드는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와 P 벡터 플러스 Q 벡터가 서로 평행이 되고 싶어. 여기에 그죠? 초점이 맞춰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Q 벡터 마이너스 R 벡터의 결과는 어쨌든 그죠? Q 벡터 자체가 새로운 힘의 합성이고요. R 벡터도 이 새로운 이 힘의 합성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합성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모종의 새로운 벡터가 만들어질 것이고요. 자, P 벡터 플러스 Q 벡터가 있을 텐데 너네 두 개가 서로 평행이고 싶어. 자, 그러니까 너네 두 개의 결과적인 새로운 벡터를 놓고 보셨을 때 실수 K를 곱해서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K가 존재하고 싶어 이 얘기인데 문제는 실수 K가 이미 사용된 문자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죠? 어쨌든 R 값이 있는 그 R 벡터의 실수 K가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실수 M으로 한번 설정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실수 M을 곱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네 두 개가 서로 같음을 만족할 수 있는 그 실수 M 값이 실수 값으로서 존재할 수 있다면 애초에 너의 결과로서의 벡터와 너의 결과로서의 새로운 벡터가 방향 자체는 맞춰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거든요. 실수 M값을 통해서 너의 길이만 늘리고 줄이면서 서로 일치하는 벡터를 만들 수 있어. 그걸 만족하는 실수 M값이 있어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자, 이 식을 만족하는 실수 M이 존재하는 실수여야 된다. 자, 보시면 Q 벡터 그대로 써보는 거죠. 아마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표기하는 거 어렵지 않고요. 마이너스 R 벡터니까 마이너스 K 곱하기 B 벡터 자, 마이너스가 플러스 5 곱하기 B 벡터가 되는 것이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맞아? 제가 좀 잘못 썼네요. R 벡터가 실수 K, A 벡터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플러스 5 B 벡터 이렇게까지 표기하는 게 맞고요. 좌변 보시면 그래서 1 마이너스 K 곱하기 실수값이고요. A 벡터. 자, 그 다음에 플러스 3 B 벡터 이렇게까지 좌변을 정리해 보실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우변 보시면 P 벡터 플러스 Q 벡터니까 그대로 계산해 보실까요? 자, 2A 벡터 플러스 B 벡터 가능하고요. Q 벡터는 자, 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 그 다음에 그 결과의 실수 M을 곱했으니 자, 그대로 계산해 보시면 3 M A 벡터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M B 벡터 이것이 우변 전개식인데 너네 두 개가 결과적으로 서로 같음을 만족하는 실수 M 값이 존재한다면 방향성 자체를 맞추면서 길이까지 맞출 수 있어. 같은 벡터가 될 수 있어. 실수배는 길이에만 영향을 준다고 했어요. 애초에 방향이 같았기 때문에 평행할 수 있어라는 결론이 되는 거죠. 자, M 값이 마이너스 3이었다는 게 어렵지 않게 나와줘야 되는 것이고요.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1 마이너스 K가 자, 마이너스 9의 값으로서 K 값이 10 이렇게까지 나와주신다면 역시 해석 자체가 어렵지 않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확장을 해볼 건데요. 자,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개의 점이 있고요.
서로 다른 4개의 점이라고 했지 일직선에 있는 뭐 일직선이 있지 않은 이런 조건은 아직 없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고 싶어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A, B, C가 한 점에 있고 싶다라는 얘기니까요. 어쨌든 여기가 점 A, 자 여기가 점 B, 자 여기가 점 C가 되는 것이고요. 어쨌든 A, B, C가 한 점 위에 있다라는 얘기는 A, B 벡터와 뭐 BC도 좋고 AC도 좋거든요. 그죠? 뭐 BC 벡터 한번 해볼게요. BC 벡터가 서로 평행이고 싶어 이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이 얘기는 A, B 벡터 그리고 BC 벡터 놓고 보셨을 때 아무 쪽이나 좋아요. 쉬워 보이는 쪽이라고 제가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쉬워 보이는 쪽이 뭐냐면 다른 문자가 껴있지 않은 쪽이 쉬워 보이는 쪽이거든요. 벡터 연산의 결과에서. 자, 그러니까 딱 보셔도 A 벡터, OA 벡터 플러스 OB 벡터의 결과 자체가 그죠? 좀 쉬워 보이는 쪽인 것 같죠? 뭐 어쨌든 그 연산 조금 더 뒤로 이제 이어서 나가실 거고요. 어쨌든 그 AB 벡터,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니까 AB 벡터, BC 벡터가 서로 평행이야. 자, AB 벡터의 실수 K배를 곱했더니 그것이 BC 벡터와 일치하는 실수 K 값이 존재하는 실수라면 어쨌든 너네 두 개가 평행한 벡터이기 때문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어. 이런 얘기가 되는데 제가 아까 잠깐 벡터의 뺄셈 되게 중요하다고 했었거든요. 이 벡터의 뺄셈은 어쨌든 정의 자체가 벡터의 덧셈을 통해서 정의가 됐었지만 대수적인 결과, 즉 아무 때나 정의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벡터의 뺄셈은 두 벡터, 빼고 싶은 두 벡터의 시점이 일치할 때 남은 성분의 역순으로서 결정되는 게 벡터의 뺄셈의 정의였고요. 제가 종종 앞으로 자주 쓰는 표현이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뺄셈을 통해서 위치 벡터로 분해를 하겠다 이런 얘기. 즉 A, B 벡터는요. 쉽게 얘기해서 경우에 따라서 M, B 벡터 마이너스 M 이렇게 쓰니까 꼭 실수 M 값 같네요. 라지 M으로 쓸게요. M, B 벡터 마이너스 MA 벡터 이렇게 표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A, B가 되는 것이고 자, 이것이 M이 될 때 얼마든지 마이너스 MA만 넘겨보셔도요. A, B 벡터 플러스 M, B 벡터, MA 벡터로 갈게요. 이꼴 M, B 벡터 이렇게까지 되겠다는 얘기인데 AB 벡터 확인해 보시면 얘네 두 개를 이제 순서를 바꿔보셔도요. MA 벡터, AB 벡터 대수적인 연산 가능하다라고 했어요. 더하기, 그러니까 벡터의 덧셈일 때는 종점 시점에 일치할 때 남은 성분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실제로 삼각형법을 보셔도 MA 벡터 플러스 AB 벡터는 MB 벡터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뺄셈, 그죠?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 이게 나중에 되게 다음 시간부터 되게 큰 힘을 발휘할 건데 난 P가 마음에 들어. 점이 시점 자체가. 그럼 AB 벡터는 PA 벡터 마이너스 PB 벡터로 분해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쨌든 존재하는 점이라고만 놓고 보셔도 이 두 벡터의 뺄셈 시점이 동일할 때 정의가 됐고 남은 순의 역순. 그죠? 제가 잘못 썼네요. PB 벡터죠. Sorry. PB 벡터 마이너스 PA 벡터 이렇게 쓰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문제로 돌아와서 다시 세 개의 점 ABC가 일직선상에 있을 때 AB 벡터랑 BC 벡터는 방향이 같을 수밖에 없겠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AB 벡터랑 BC 벡터가 서로 평행이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AB, AC를 선택하셔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 얘기인즉슨 AB 벡터와 BC 벡터를 놓고 보셨을 때 실수 K를 곱했을 때 이 식이 성립하는 실수 K가 존재하는 실수다라는 얘기가 되는 것이고요. 자, 여기에서 포인트죠. 실수 K는 존재하는 실수 K여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시점 중에 O라는 점이 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다른 M이나 P 말고요. O를 갖다가 이 AB 벡터를 뺄셈의 성질을 이용해서 분해할 겁니다. 자,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표기하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뺄셈 정이 되고요. 시점 같으니까 남은 성분의 역순 가능하죠. 자, 우변 보시면 OC 벡터 마이너스 OB 벡터의 분해가 가능해진다 이 얘기예요. 우린 여기에 익숙해져야 다음 시간부터 이 위치 벡터의 계산이 쉬워질 겁니다. 자, 그렇다면 남은 것은 그냥 대수 연산이죠. 자, K, OB 벡터 무엇이었나요? A-B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마이너스 OA니까 마이너스 2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로 좌변 계산이 되시겠네요. 자, 우변 보시면 OC 벡터 밑에다 쓸게요. 4A 플러스 MB 벡터인가요?
자, 마이너스 5b 벡터니까요. 마이너스 a 벡터 플러스 b 벡터 이렇게까지 계산되겠네요.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평행 조건에 의해서 계산해 보시면 마이너스 k a 벡터 자 마이너스 2k b 벡터가 좌변되겠고요. 자, 우변 보시면 3a 벡터네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m 플러스 1 곱하기 b 벡터가 성립할 수 있는 좌우변이 서로 똑같아가 성립할 수 있는 이 실수 k는 존재하는 실수 k여야 된다. 이해하셨죠? 무슨 얘기인지? 자, 그래서 k 값은 얼마? 마이너스 3이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너는 자연스럽게 6이 되는 것이니까요. m 값은 5로서 결정하시면 되는 문제죠. 자, 그래서 오늘 내용까지는 좀 정의에 충실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연산에 익숙해지실 필요도 역시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하나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진도 맞추셔서 역시 개념 원리랑 쌤 모두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합동인 두 개의 정육각형이 있네요. 자, 이만큼을 이제 A 벡터라고 나왔고요. 자, A 벡터랑 동치 어디 있나 잘 살펴보실 필요 있습니다. 자, B 벡터는 지금 요만큼을 가지고 B 벡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OC 벡터 표현하고 싶은 것이죠. 자, OC 벡터를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에서 지금 잘 보시면 A 벡터랑 동치, 다른 방법도 되게 많겠지만 A 벡터랑 동치인 벡터가 이렇게까지 존재할 것 같아요. 자, 너도 역시 A 벡터가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덧셈에 의해서 삼각형법이죠. OB, 즉 B 벡터 플러스 A 벡터는 이렇게까지 작성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너만큼을 우리는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야 라고 표현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대각선에 의해서 쪼개지는 정삼각형 6개에서 이만큼의 길이는 결과적으로 지금 생겼던 대각선의 절반이니 자, 2분의 1 같은 방향이고요. 길이만 절반으로 줄었죠. 자,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이런 표기가 가능해질 것 같아요. 자, 좀 보이시나요? 자, 그렇다면 이만큼은 자, 우리가 너랑 해. 합, 그죠? 2분의 3 A 벡터 플러스 B 벡터다 라는 표현이 가능해질 것 같고요. 다 했죠? 자, 역시 너 길이 갖고 방향 다 같아요. 너만큼은 우리가 A 벡터 표기가 가능해졌으므로 삼각형법이죠. 너 더하기 너는 OC 벡터, 즉 OC 벡터는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만큼과 이만큼의 합이죠. 자, 2분의 5 A 벡터 플러스 2분의 3 B 벡터 이런 표기로서 마무리해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오늘 했었던 내용이 벡터 세계를 정의하는 가장 기초 그리고 용어 정리 가장 기본적인 연산이었어요. 자, 오늘 내용까지 충분히 연습을 하셔야 다음 시간부터 내용 자체가 쉬워집니다. 벡터 별거 아니에요. 그죠? 오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쌤 가지고 중등 수준의 기본 도형을 계속 같이 연계해서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쉽게 접근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라고 해서 벡터 세계에만 너무 매몰되실 필요는 없어요. 그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과제 반드시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